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오전 6시 반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스를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CNN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경찰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미국 의회를 지키는 경찰관인데 며칠 전에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사람에게 받쳐가지고 순직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을 마치 국장을 치르듯이 했습니다. 미국 의회 건물 안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미국 방송들이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고 짤막한 조사를 했습니다. 하원 의장 펠로시도 그리고 미국 상원의 지도자들도 나와서 다 문상을 하는 모습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생각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공격해가지고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6명의 해군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도쿄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결승전 구경하러 갔습니다. 끝내 6명의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을 또 재조사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홀대가 바로 좌파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느냐. 한편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지극한 배려와 딱 대비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가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오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안 될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 바이든은 그렇지 않는 사람, 미국이 세계의 자유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쯤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 발표 내용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약 3,000명 남짓한 미군을 오는 9월 11일 유명한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5월 1일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과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연기를 하고 서서히 9월 11일까지 다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군이 철군한 뒤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탈레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은 한 3년 계속되었고 월남전도 한 10년 계속되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Forever War입니다. 한국전쟁은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별명이 Forever War, 영원한 전쟁이다.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20년 동안에 미군 전사자가 2271명이고 여기에 쏟아부은 전비, 전쟁 비용이 약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입니다. 미군 한 사람을 아프가니 전선에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약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치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 따른 사망자는 군인, 민간인 합쳐서 상방 합치면은 약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자, 그런데 이게 허무한 결말입니다. 왜냐? 쫓아냈던 탈레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원하는 이 중앙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탈레반이 이 관할 범위를 넓히고 있고,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곳곳에서 물러나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미군까지 빠져버렸을 때, 더구나 이 부패한 카불 정권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1973년 미군이 월남전에서 물러난 다음에 2년 뒤에 1975년 4월 30일에 사이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20년 동안 전쟁한 결말이 결국 원위치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001년 9.11 테러에 알카에다가 가담했다. 그런데 이 알카에다는 탈레반과 협력 관계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본부가 있다 하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미국이 나토 국가와 손을 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쫓아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 부족 지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가 성립되기 어려운, 그리고 산악이 흠준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외세에 저항하는 데는 아주 이 능숙하고 해가지고 결국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탈레반은 서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알카에다는 탈레반과 일단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두목인 빈 라덴은 2011년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사살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 다시 탈레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이슬람 무장단체고 아주 반문명적인 행동을 합니다. 탈레반은 문화재도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여성들의 교육을 막고,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년 동안 미군 주축으로 미군 나토 군대가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평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이 꼭 필요했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꼭 필요했느냐? 아마 그때 분위기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이라도 보복은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후세인도 간단하게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도 간단하게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통치입니다. 쫓아내고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결국 이 아프간과 이라크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 나라에서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쉽지만 통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나서 물러나고
10만 명이나 죽은 그 전쟁에서 다시 탈레반이 돌아온다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중동에서 전쟁은 그 결말이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련도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저항이 한 10년을 끌다가 1989년 고르바초프가 손들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때는 또 미국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무장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받은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빈라덴이었습니다. 알카에다가 바로 미국을 지원하여서 컸던 것입니다. 이 파키스탄이 지금 또 탈레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지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인도를 또 견제하려고 하는 이 복잡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은 미국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라크 전쟁으로 타도한 게 후세인 정권인데 후세인 정권은 9.11 테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핵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후세인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라크 침공작전을 벌였다가 거기서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 5,000명 이상이 전사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또 2011년에는 아랍의 봄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튜니시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튜니시아, 그 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예멘, 마지막에 시리아, 이런 식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리비아에는 카다피라는 철권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기를 드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은 리비아의 카다피를 몰아내는 이 반란군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가 결국 반군에게 붙들려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공한처럼 보였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던 카다피가 물러났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가더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랍의 봄에 유럽,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첫째, 리비아는 이미 이 국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반군들, 여러 반군들끼리 쪼개져 가지고 지금 내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멘도 내전 중입니다. 예멘. 그리고 시리아는 너무나 참혹한 내전으로서 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남은 게 없어요.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는 차라리 그때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미군이나 저 프랑스 군대, 유럽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최소한 질서는 유지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었으면은 시리아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괜히 개입해가지고 이 12대를 편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등등으로 해가지고 난민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 난민이 주로 유럽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곳곳에서 그 뒤에 테러가 일어나고 사회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문명 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이고 이슬람 안에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입니다. 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에
사전 지식이 약한 미국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당하는 20년 만에 이 허무하게 끝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그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반미, 친중, 종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한국식으로 살 거냐, 서구식으로 살 거냐, 미국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중국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북한식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이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